자, 오늘 경기는 롯데가 8대1로 SSG에게 크게 대승을 했고요. 일단 선발부터 롯데가 워낙 유리한 경기였고, 롯데는 윌커슨, SSG는 문승원. 일단 어제 경기 전까지는 반즈가 후반기 평자 1점 초반대로 1위였죠. 그리고 2위가 윌커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 반즈가 4실점을 하면서 어, 현재는 이제 윌커슨이 후반기 평자 1위가 됩니다. 여전히 1점대고. 자, 그리고 일단 오늘 기록을 보면 우리가 14안타 9볼넷,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대승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필승조도 아끼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날 한화전이 있는데, 일단 우리 필승조 충분한 휴식도 주고 좋습니다. 자, 24만 3출루에 8점. 그리고 SSG는 6안타 4볼넷 10출루에 1점. 그리고 실책도 2개. 일단 야수들 기록을, 타자 기록을 먼저 보면, 자, 롯데는 오늘 김동혁 1번은 참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왜 아쉽냐? 3, 4, 5번 앞에 잘 치는 중심 타선 3, 4, 5번 앞에 주자가 많이 쌓여야 다득점 경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그런 김동혁을 9번이 아닌, 만약에 쓰더라도 9번을 쓰는 건 그저 이해가 가죠. 하지만 뭐 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건데 왜 1번이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용이죠. 오늘 결과적으로 롯데가 크게 이겨서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과정을 보면 절대로 이게 좋은 선택, 납득이 되는 선택은 아니죠. 안건수나 뭐 만약에 윤동이가 있었다면 윤동이, 뭐 그 정도 선수들이 1, 2번 한 게 맞죠. 그리고 지난해 황성빈, 뭐 3할 가까이 쳤던 그 황성빈이면 1번, 2번 기용한 것도 좋고. 그래서 오늘 안건수 9번, 김동현 1번은 이게 타순이 바뀌는 게 맞죠. 그랬다면 아무 문제 없는 타순인데 정말 감독이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1번에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는 신인 타자, 영알 타자, 그런 타자를 1번에 기용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감독의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동희도 그렇죠. 한동희도 발이 빠른 게 아니니까 어차피 1, 2번은 출루하면 주자로서 홈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주력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엔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2번은 출루도 네, 어서오세요. 하이. 1, 2번은 출루도 중요하고, 그리고 3, 4번이 이제 3, 4, 5번에 치면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주력도 필요하니까 김동혁, 한동희 1, 2번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라인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겨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냥 과정만 봤을 때도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라인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김동혁은 출루가 안 되죠. 한동희는 주력이 안 되죠. 만약에 한동희가 2루에 있는데 애매한 타구가 나왔다. 그때 홈을 못 들어오면, 그리고 홈을 오다가 죽어버리면 정말 아쉽죠. 그래서 한동희는 아무리 잘 쳐도 1, 2번 치면 안 됩니다. 한동희 같은 주력이 낮은 선수들은 잘 치더라도 3, 4, 5, 6번 그 정도 안에서 배치가 되어야지. 한동희 2번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지만 오늘 그동안 부진했던 한동희, 안건수, 그리고 니코 구드럼이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대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 세 선수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 조금 이 좋은 감을 살려나간다면 롯데가 시즌 후반 좀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치홍이 외할머니 돌아가신 부분 때문에 이번 주 못 나왔는데 다음 주는 아마 나오겠죠. 자, 그 빠진 부분을 갑작스럽게 정대선이 올라오면서 정말 잘 메꿔줬죠. 첫 번째 경기 금요일날 정말 잘했고, 어제 하루 조금 부진했고, 하지만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자, 그리고 다음 주 안치홍이 들어오면 또 백업으로 나오더라도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또 전력 한 명을 더 얻었고, 네, 기아가 또 졌죠. 자, 오늘 우리가 이기면서 5위 SSG와 4.5. 이래서 제가 어제 경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어제 경기 이겼다면 우리가 2.5까지 가는 건데 오늘 이겨도 4.5가 됐죠. 일단 저는 6위는 승차 생각 안 합니다. 5위, 우리는 무조건 6위 해도 안 되고 5위를 해야 되니까 5위만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17경기가 남았는데, 자, 남은 17경기에서 SSG와 기아가 5할 승률을 기록한다. 자, 그랬을 때 롯데는 17경기니까 11승 6패 이상을 해야 되죠. 자, 11승 6패 이상을 한다 생각하면 아직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승을 패보다 2배 이상 해야 된다는 거니까. 게다가 5할 플러스 한두 개 정도 한다고 해야 안정적이라고 보면 우리가 12승 5패 뭐 그 정도 해야겠죠. 남은 17경기에서.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승률 7할 정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1위 팀 승률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2승 5패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상대 SSG와 기아가 5할을 한다는 기준에서 12승 5패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SSG와 기아가 5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그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롯데가 또 끝까지 일단 이겨놓고 보고 상대 두 팀이 또 못하기를 또 바라면 또 기적적으로 가을 야구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흐름은 롯데가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동안 부진했던 한동희, 안건수, 니코 구드럼이 정말 공수 모두 좋은 플레이로 살아난 부분도 좋고, 다음 이제 경기, 시즌 남은 경기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 자, 계속 타자 성적을 먼저 보면, 자, 한동희 오늘 잘했죠. 공수 모두 홈런 포함 2안타 멀티히트에 홈런도 있었고, 자, 타격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타죠. 장타만큼 타격감이 올라왔다고 확인할 수 있는 뭐 부분은 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뭐 간간히 안타는 나왔지만 뭐 빗맞은 타구였고 뭐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된 그런 타구였고 타구질은 안 좋았죠. 하지만 오늘은 타구질도 좋았고 장타까지 친 한동희, 앞으로 좀 기대됩니다. 이런 타격감이 올라온 이 감을 쭉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부침이 참 많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시즌 이 마지막 거의 뭐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죠. 이 이제 17경기 정도 남았는데, 자, 이때 이제 한동희가 마지막 하드 캐리에서 롯데를 좀 이끌어준다면, 그러니까 지난 4월 거의 MVP 모드 때처럼 그렇게 한동희가 이끌어준다면 본인 스스로한테도 조금 유종의 미가 될 수 있고 팀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희 선수도 고생 참 많이 했는데 팬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 많이 좀 받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시즌 마지막에 좀 좋은 활약 보여줘서 좀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다음 시즌 넘어갔으면 하네요. 오늘 한동희 너무 잘했고, 그쵸, 예. 오늘 우리 투수도 잘했어요. 김덕규는 조금 어제는 148도 던지고 48, 47 던지고 좋았는데 오늘은 43 정도 던지고
8대1 상황인데 4만타, 3출루 시켰죠. 그런 거는 좀 필승적으로 쓰기는 좀 아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정훈 오늘 좀 조용했네요. 대신 볼넷 2개. 그리고 전준우 오늘 1안타 1볼넷 멀티출루. 그리고 정훈 2안타 1볼넷 3출루. 정훈도 오늘 잘해줬죠. 수비에서도 한동이 조금 크게 벗어난 송구를 끝까지 잘 잡아준 점도 좋았고, 그리고 구드럼, 그동안 부진했던 선수들이 오늘 다 잘해줬습니다. 구드럼도 오늘 4만타 1볼넷 4출루. 오늘 롯데 타자 중에 가장 출루를 많이 했고, 수비도 뭐 좋았죠. 그리고 정대선도 첫 경기 너무 좋았고, 오늘도 3출루 2안타 멀티히트에 3타점 잘해줬고, 손흥민도 오늘 잘했죠. 멀티히트에 2타점. 그리고 안건수도 그동안 좀 꽤 부진했는데 오늘 멀티히트, 게다가 볼넷까지 3출루. 그리고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수비를 2번 보여줬죠. 추신수 선수의 키를 넘어가는 타구를 펜스까지 가서 잘 잡은 타구와, 그건 또 주저가 쌓여있던 상황에서 더 좋았죠. 그리고 9회에 그 파울 플라이 잡았던 부분도 정말 좋았고, 지금 우리가 고승민이 정말 이해 안되게 1군에서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을 안건수가 조금 채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김민석이 지금 또 부진하니까, 게다가 윤동인도 빠졌으니까 안건수의 이런 활약이 롯데로서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 진짜 메이저리그부터 리드오프 홈런을 유독 잘 치죠. 정말 신기합니다. 메이저리그나 KBO나 리드오프 홈런 정말 잘 칩니다. 경기 초반에 그 집중력 뭐 그런 거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독 강해요. 오늘도 리드오프 홈런 잘했고 뭐 그 다음에 안타가 없긴 했지만 타구가 다 좋았죠. 타구질이. 자, 그리고 오태고는 어제 반지 상대로 3안타 치고 좋았지만 오늘은 위커스 상대로 안타 하나만 있었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최주환 부진했고 에레디아도 부진했고, 한유섬이 오늘 많이 부진했죠. 뭐 9월 타율이 1위라고 9월 타율이 4할 6푼이라고 했었는데 어제 반자에게 3삼진 당했고 많이 안 좋아졌고, 오늘도 위커슨에게 삼진 10개 당했죠. 3개나 당했죠. 그리고 김강민도 오늘 조용했고, 뭐 최양이 어제 경기 전까지 1할 8푼이었는데 어제 안타 치고 오늘도 2안타, 그러면서 3할 올라옵니다. 뭐 일단 타석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고, 무조건 잡아야죠 윌커슨. 안건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일본 이미 말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 롯데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안건스를 조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선수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것도 약간 꿈꿔보고요. 자, 김성현 오늘 멀티출루 나름 잘했고, 자 이제 투수 기록을 보면, 자 윌커슨 오늘 6이닝 3피안타, 정말 잘하죠. 게다가 그리고 1실점 3, 4, 4구 7삼진, 9이닝당 볼넷이 1 정도밖에 안되는 윌커슨인데 오늘은 유독 4, 4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 좋나 싶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갑니다. 걔가 삼진도 잘 잡았죠. 그리고 윌커슨은 150 이상 넘는 공은 아니지만 140 중후반이지만 109 이상 가더라도 148, 9가 나올 정도로 스태미너도 좋고, 게다가 RPM이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종속이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투수가 145를 던지면
초속이 145인 거고 포수 밑에 갈 때는 145가 아니라 135 정도로 줄어들죠. 그런데 유리커스는 RPM이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같은 145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포수 밑에 꽂히는 속도는 135가 아니라 138, 14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들의 배트 위로 헛스윙할 확률이 높고, 왜냐면 RPM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력에 의해서 덜 떨어진다는 거니까 끝까지 더 차고 가는 힘이 있죠. 그래서 유독 하이패스보 삼진도 많고 타자들이 배트 위를 지나가는 헛스윙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삼진도 7삼진 중에 하이패스보 삼진이 꽤 많았죠. 거의 절반 이상이 하이패스보 삼진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실점이 조신수에게 맞았던 초구가 아니라 1회 첫 타자 상대로 그 리드오프 홈런이었고, 나머지는 뭐 정말 잘 해줬죠. 그리고 신재민,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호연과 트레이드 처음 될 때부터 저는 신재민이 KT에서 잘한 걸 알고 있었고 2점대 투수였고, 그리고 그때 거의 150 가까이도 한번 던진 적도 있었고, 자, 한번 잘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약간 KT 감독과의 약간 그런 불화 아닌 불화 같은 게 있었고, 자, 그래서 뭔가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한 감이 있었는데, 자, 그런 선수가 지금 이 정도 활약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145가 안 나오는데도 3편 7파를 찍어주고 있죠. 왜? 제구가 되고 있으니까. 김진욱과는 정말 다른 투수죠. 게다가 구정도 포심, 슬락, 커브, 체인지업 4구정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발로도 좋고 불펜도 쓸 수 있고 롯데로서는 정말 유용한 자원이에요. 일단 이번 시즌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번 스캔부터 준비 잘해서 내년 시즌에 145 이상을 던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5선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폼이면. 자, 일단 오늘도 정말 잘 해줬고, 자, 그리고 신정락은 예전부터 변화구가 정말 좋은 투수였죠. 자, 그리고 오늘도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슬라이더 커브 그런 휘는 각이 정말 좋은 투수고, 그래서 삼진도 2개 잡았죠. 물론 뭐 큰 점수차가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큰 점수차에도 못 던진 투수도 있죠. 자, 김도기가 그랬죠. 오늘 2피안타 1, 2, 4, 4구 3출루 8대1인데 이런 투구 내용 안 좋죠. 실점이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8대1의 2안타와 1, 2, 4, 4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뭐 하재훈도 바꾸고 전인산도 내고 뭐 그랬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8대1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죠. 불펜이어서 지훈과 같은 역할만 할 게 아니죠. 분명히 필승조 그 이상을 노려봐야 되는 선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어제 147팔 던지면서 오늘도 과연 연투인데 과연 145 이상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은 143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우리가 이제 필승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도규가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역할은 조금 맡기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승민이 없고 김상수가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심재민이나 진승현 정도가 이제 7회에 나올 수 있겠죠. 최준용 앞에 일단 심재민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고, 자, 오늘 SSG 문승원은 뭐 예전에 그 좋았던 문성원도 아니었고 롯데가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본 투수였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4.1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 그 중에 자책은 3점, 2-4-4-9 3삼진, 홈런도 하나 있었고 뭐 좋은 투구를 못 보여줬고, 박주구는 오늘 뭐 볼넷만 주고 내려갔죠. 여전히 제구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거의 뭐 경기가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투수들은 뭐 딱히 뭐 볼 건 없죠.
아, 이로운은 그 전주를 상대로 몸쪽 낮은 공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146, 7 던지고 그거 하나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상황 설명 들어가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또 안 짚고 넘어가면 또 안 되죠. 자, 1회 이 부분 일단 건너뛸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보여준 적 없는 신인급 선수를 가장 타순이 많이 들고 주심 타수 앞에 출루가 중요한, 그래서 득점을 뽑아낼 때는 가장 중요한 1번 타자를 이런 김동혁 같은 선수에게 맡긴다. 이건 정말 아니죠. 롯데가 이긴 건 이긴 거지만 승패를 떠나서 어, 이렇게 아예 포기한 상황도 아닌데 감독도 감독 대행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 신인 선수를 기용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시즌 포기한 건 아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우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용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내뱉은 말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기용이죠. 거의 뭐 시즌 포기하고 거의 이제 확률이 없을 때 그런 기용이지 않을까 싶을 때 안건수가 1번이고 김동혁이 9번이면 저는 납득이 갑니다. 음. 그런데 안건수가 아니라 김동혁이 1번, 안건수가 9번, 이건 좀 아니죠. 자, 그리고 한동희도 2번 아닌 건 아까 설명했죠. 주력이 안 돼서 3, 4, 5, 6번은 맞지만 2번은 절대 아닙니다. 왜? 2번으로 치고 나가서 3, 4, 5번에서 안타가 치면 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동희 같은 주력은 그게 무리죠. 그래서 한동희는 아무리 잘 쳐도 1, 2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 2번 기용한 이거는 정말 진짜 감독이 스파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용하면 안 됩니다. 롯데가 이겨서 망정이지 이건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기용이에요. 라이너. 자, 이정호는 오늘 좀 부진했지만 하지만 볼넷으로 멀티 출루를 해줬고, 자, 그리고 1회 말, 자, 추신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리드오프 홈런을 치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다 말했죠. 추신수 특성상 리드오프 홈런이 정말 많다. 자, 그리고 2회 초, 자, 니코 구드럼이 안타를 치죠. 정호는 아웃되었고 구드럼이 안타. 그리고 전태선도 참 갑자기 나와서 안치홍의 그 빠진 자리를 정말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안치홍이 돌아오더라도 다음 주에도 뭐 경기 후반에 백업이든 아니면 안치홍이 1루 보고 정대선이 2루를 보더라도 꽤 기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안치홍이나 정훈 둘 중에 한 명이 지명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정훈이 벤치에서 대기할 수도 있고 전준우가 자유수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롯데가 또 추신수 홈런으로 1실점 했지만 바로 득점권 찬스 맞았고, 여기서 손성빈이 안타를 치면서 롯데가 또 바로 다음 이닝에 동점을 맞는 게 또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여기서도 안건수가 또 병살을 치죠. 어제 우리가 그 병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병살 나왔을 때 조금 쎄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 이 병살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롯데가 크게 이겨서 정말 다행이고, 자, 그리고 2회 말 자, 이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볼 판정은 이때는 경기 초반에는 롯데가 좀 볼 판정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 솔직히 스트라이크였죠. 낮은 스트라이크였는데 이걸 볼 잡았고, 그 전에 전준우 다섯 때도 1위였구나. 전준우 다섯 때도 볼인데 스트 잡았고, 경기 초반에는 롯데가 좀 불리한 볼 판정이 몇 개 있었는데
하지만 경기 후반에는 또 반대로 SSG가 약간 심판이 약간 퇴근콜처럼 롯데가 크게 이기니까 약간 그런 감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뭐 볼 판정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4회 초, 자 4회 초에 전준우가 또 안타. 전준우는 참 꾸준하게 잘해줘요. 자, 자, 이 부분도 참 아쉬운 게, 자, 그 전에, 3회 때, 오늘 아까 계속 지적했던 1번 타자 김동혁이, 1회 때는 3구 삼진 당하고, 두 번째 타석 때는, 3회 때는, 2구 만에 2땅 치고 죽죠. 투구수도 못 뽑고, 게다가 출루도 못하고, 1번 타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죠. 자, 그래 놓고, 중심 타선이 앞에 또 주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타자가 정말 중요하다. 강팀의 요건, 에이스, 그리고 마무리, 4번 타자, 포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1번 타자죠. 이 다섯 개만 정말 리그에서 좀 손꼽힐 만큼 강한 선수가 있으면 강팀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타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자리를 신인급 영알, 안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김동엽 같은 선수에게 1번을 맡긴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자, 전준우가 안타, 정훈이 다시 안타. 이때 전준우가 3루까지 간 것도 좋았죠. 주루 플레이.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로 롯데가 1-3루, 무사 1-3루 찬스에서 일단 구드럼이 일단 삼진. 이건 좀 아쉬웠고, 자, 여기서 정대선이 뭐에 맞는 공으로 말루. 자, 말루에서 손성빈의 행운의 안타가 나오면서 롯데가 2점을 얻죠. 솔직히 원히트 1타점이고 원에러 1득점이죠. 여기서 오이스의 송구도 안 좋았고, 그리고 공을 던졌던 투수 문승원도 보네트 플레이를 했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나면 타구가 외야로 갔을 때 마운드에 있으면 안 되죠. 포수 뒤로 가야죠. 포수 뒤에서 송구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포수가 못 잡는 걸 생각하고. 하지만 문승원은 타구가 외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포수 쪽으로 안 갔어요. 그러면서 포수 뒤로 흘러가면서 정원의 득점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성원의 실책으로 롯데가 또 한 점 더 얻은 것도 컸죠. 초반에 2대1과 3대1은 또 다르니까. 게다가 위커슨인데 2대1과 3대1은 또 다르게 느껴지죠. 1점대 위커슨 상대로 하면. 자, 손흥민 타구도 좀 행운이 다른 감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볼 장면은, 자, 이제 5회 초 5회 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한동희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여줍니다. 타격감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인 장타, 그 장타를 한동희가 드디어 때려내죠. 패스볼 142짜리, 이걸 또 큼지막한 중견수 뒤로 넘어가는 125m 비거리에 큰 홈런을 칩니다. 제가 시즌 전반기 막판, 그때 하나 LG전이었죠. 하나전부터 한동희가 홈런치고 뭐 바깥쪽을 밀어치는 좋은 타구 나오고 장타를 뻥뻥 치길래, 아, 이제부터 한동희가 좀 타격감이 살아나겠구나 싶어서 한동희가 후반기에 하드캐리 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올스타전부터 한동희가 정말 이상했죠. 올스타전 때도 한동희가 홈런 하나 못 치고 홈런 더비에서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 전반기 막판 좋았던 타격감을 이어가지 못하고 후반기 초반부터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쭉 안 좋다가, 자, 오늘 드디어 다시 또 장타가 터졌죠. 타격감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장타였고, 자, 이런 부분에서 한동희가 이제, 자, 지금부터 남은 시즌 정말 잘해준다면 본인도 팀도 유종의 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전준우가 다시 볼래, 그리고 정훈이 다시 안타 치면서 1, 2루, 그리고 구두름까지 볼래 이러면서 다시 또 말루. 자, 이때 스럽게 나온 우리 전력, 정대선이 바깥쪽 공, 아, 이건 그냥 밀어내기구나. 자, 밀어내기 하면서, 자, 이때 투수가 박정훈이죠. 홈런 맞고 나서 박정훈이 바뀌면서 내리 연속 밀어내기까지. 박정훈은 참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국대로도 뽑히는 투수였는데, 문승환, 박동훈 모두 SSG에서 미리 장기 계약을 맺을 정도로 키우려고 하는 투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또 병탈타. 엔젤님 말대로 오늘 병살 2번 쳤는데 그래도 롯데가 이겼네요. 워낙 많이 출루했으니까 24출루를 했죠 오늘. 자, 그리고 6회 초, 자, 6회 초에 안건수가 안타 치고 나오고 여기서 도루까지. 자, 도루까지는 좋았는데 김민석이 이게 정말 아쉬웠죠. 자, 오늘 이기긴 했지만 김민석은 계속 아쉬웠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게, 자, 이게 디테일인데 번트를 하려면 확실히 되어줘야죠. 왜냐면 번트 배트를 안 걷어들이고 배트를 계속 대고 있으면 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자는 당연히 번트 하겠구나 생각하고 당연히 다음 베이스까지 2발, 3발 정도를 나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번트를 하겠다는 동작이 나오면 당연히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2-3발 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헛스윙을 한다? 이건 정말 아니죠. 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면서 2루에서 안건수가 기류를 늦으면서 견제사를 당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안건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김민석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확실히 되어주고 안 될 거면 확실하게 배트를 걷어들여줘야 이루 주자가 그걸 보고 갈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죠. 김민석은 참 많이 부진합니다. 김민석이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한동현 또 안타 멀티히트. 자, 그리고 자, 그렇죠. 자, 이루였는데 김민석이 그냥 혼자만 죽었더라면 한동현이 쳤으니까 또 득점이 되는 거였죠. 이래서 김민석의 이 플레이가 더 아쉬운 거죠. 2루 주자까지 죽게 만들고. 자, 그리고 7회 초, 자, 7회 초에 정훈이 볼넷으로 얻어나가고, 그리고 구드럼 오늘 정말 잘 해줬죠. 구드럼이 안타로 정훈도 3루까지 좋은 플레이. 1, 3루. 자, 여기서 정대선이 바깥쪽 커브를 굳이 당겨치지 않고 결대로 잘 밀어칩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몸쪽은 당겨치고 바깥쪽은 밀어쳐라. 그게 맞는 거죠. 바깥쪽까지 굳이 당겨치면 3땅 6땅 나오죠. 그러면 안 되죠. 바깥쪽은 1, 2루 보고 몸쪽은 3, 6간 보고 치는 게 맞죠. 자, 여기서 정대선이 바깥쪽 커브 변화구도 잘 쳐주는 이런 모습. 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스 희생 플레이 치고 또 그 타구에 정훈도 홈까지 좋은 주루 플레이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7회 말 7회 말 부분은, 자, 김성현이 안타 치고 나왔는데, 자, 김민식이 이 땅에서 이때 정대선이 김성현을 유니폼을 스쳤죠. 그때 느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느린 그림에서 정대선이 김성현의 그 유니폼에서 긴 부분을 스칩니다. 정확하게 스쳤는데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없었나 봐요. 정호는 계속 비디오 판독 해라 했는데 투수와 그리고 태그를 한 장본인인 그 정대선이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비디오 판독을 못했죠. 하지만 정훈 말처럼 롯데가 이때까지 비디오 판독 2번 기회 중 한 번도 안 쓰고 있었죠. 게다가 큰 점수 차이였고 7회였죠.
경기 후반인데 BTO 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였죠. 이 부분도 일단 롯데 감독과 그리고 이루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뭐 이거는 정대선 선수도 오늘 경기 끝나고, 뭐 아까 화면도 나왔지만 이번 2이닝 끝나고 와서 복도에 가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태그 되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거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비디오 판독 남은 횟수와 그리고 경기 상황을 보고 조금 판독 여부도 본인 스스로 조금 할 때 안 할 때 그런 걸 조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회 초 안건수가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또 선수 중 하나인 안건수도 여기서 2루타 147짜리 패스볼을 잘 쳐서 2루타 만들었고, 그리고 자, 이정훈도 볼넷. 일단 김민석과 한동희는 아쉽게 아웃이 됐고 이정훈도 볼넷으로 1, 2루. 자, 여기서 여기서 이런 공 좋더라고요. 이런 공도 이것도 그렇고 몸쪽 낮은 공을 이론이 잘 던지더라고요. 상대팀이지만 불펜에서 이론은 꽤 좋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자 9회 초 일단 7회 8회 롯데 투수 신정락과 심재민은 잘했죠. 확실히 그 부분은 일단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9회 말, 자, 김덕기가 좀 아쉬웠다고 했었고 8대1 상황에서 3출루를 시킨 점, 뭐 물론 상대방도 한유섬 그리고 전이산 게다가 하재원까지 대타를 다 투입한 점도 뭐 조금 어려웠던 감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사구도 안 줄 필요도 있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라고 던질 필요는 있었다 싶네요. 자, 그리고 9회는 뭐 말할 거 없겠습니다. 일단 딱 하나 말할 거는 하재원 이 하재원 타구 때 우이스 플라이아웃 파울 플라이, 이거 안건수가 잘 잡은 거. 안건수가 오늘 공수 모두 좋은 플레이 해줬다.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던 한동희, 니코 구드럼, 안건수 모두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남은 시즌 경기 또 이 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롯데가 또 힘을 받고 가을 야구 마지막 승부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일단 롯데 경기 분석은 다 했고, 그리고 오늘 기아가 지면서 기아는 여전히 6위가 되고 5위 SSG와 롯데 경기 차는 4점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래서 어제 롯데가 이겼더라면 오늘 롯데가 이긴 4.5가 아니라 어제 이겼더라면 이제 2.5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그 2.5가 안 된 부분이 참 아쉽긴 하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일정을 보면 다음 주가 우리가 일단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일단 쉽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롯데는 없고 SSG 두산이 있고, 수요일 날 SSG와 두산이 더블헤더가 있죠. 자, 이 더블헤더 포함 두산과 SSG가 세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산이 SSG를 다 잡아준다면 롯데로서는 그만한 것도 없겠죠. 네, 그죠. 또 오늘도 우리 필승조가 안 나왔으니까 충분한 휴식도 될 거고, 자, 구승민도 저는 빨리 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상수는 일단 이번 시즌 뭐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들겠죠. 햄스트링만 해도 일단 회복까지 3주가 걸린다고 하니까 뭐 시즌 아웃이 맞는 것 같고, 자, 구승민이라도 일단 빨리 와주면 좋을 텐데, 일단 구승민이 이번 쉬는 기간 동안 정말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는 일단 우리가 뭐 쉽게 이길 수 있겠죠. 하나와 삼성이니까. 자, 그 다음 주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구승민이. 아무래도 최준용 한 명만 가지고 7, 8회 맞기는 힘듭니다. 자, 일단 화요일 수요일까지 롯데 경기는 없고, 그리고 목요일에 롯데가 하나랑 붙죠. 이때는 또 5시 경기네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추석 연휴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롯데와 하나. 자, 그리고 토요일 또 쉬고 우리가 일요일날 또 삼성이랑 붙죠. 저도 웬만하면 중계를 하고 싶은데 일단 금요일이 추석이니까 아마 잘하면 이날 일요일 경기는 조금 중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 하나 경기는 일단 못할 것 같고, 자, 일단 롯데가 다음 주 일단 세 경기밖에 안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도 제법 있고, 잘 추스리고, 일단 안치홍도 다음 주는 일단 돌아올 수 있고, 구승민도 웬만하면 일단 다음 주 오면 좋겠고, 자, 이제 그동안 부진하던 한동희, 안건수, 니코 구드럼도 오늘 정말 잘해줬고, 게다가 새로운 전력 정대선도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롯데가 지금 5위 경쟁하고 있는 SSG 그리고 기아보다는 훨씬 지금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SSG는 어제 오늘 보다시피 뭐 메카티가 부상이라든지 오늘 또 최정도 안 나왔죠, 부상 때문에. 자, 그래서 선발도 안 좋고, 그리고 최근 9월 승률인가 아마 리그 10위일걸요, 9월 승률이 SSG가. 그래서 지금은 SSG가 일단 5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팀 분위기가 계속되어진다면 5위가 힘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롯데가 아직까지도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로 5위가 쓰기지만 일단 4.5로 줄였고, 기아도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일단 다음 주 우리는 무조건 삼성을 해야 되고, 하나와 2경기, 삼성과 1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삼성과 또 월화인가 하죠. 자, 그죠. 월요일날 우리 삼성과 더블헤드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우리 밑에 있는 팀들은 무조건 다 잡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G, 그리고 또 LG, 그 다음에 금요일은 쉬고, 두산, 일요일 두산. 자, 다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월화 삼성과 3연전, 그리고 수목 LG와 2경기, 그리고 토일 두산과 2경기. 자, 그 다음 주도 꽤 중요하네요. 일단 LG는 좀 어렵다고 보면 LG 두산이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LG보다는 두산이 조금 더 할만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산전 때 알칸타라 그리고 브랜든이 안 걸린다면, 뭐 곽빈은 일단 아껴 나가 있고 하니까, 그 알칸타라 브랜든이 안 걸린다면 우리가 두산 상대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LG도 일단 타선이 좋긴 하지만 뭐 선발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뭐 정찬원 그리고 어 그리고 외인 한 명, 그 정도 빼고는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여지니까 LG도 우리가 선발이 잘만 걸린다면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그 다음 주는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세 경기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산이 또 쓱을 잡아주면 너무 좋고. 자, 일단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이번 주도 롯데 경기 보면서 참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토요일 경기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할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롯데 직관 관중들 응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직 포기 안 한 것 같고, 팬들도 그렇고, 아까 말했듯이 한동희가 하드캐리해서, 그리고 안건수와 우리가 더 오래 볼 수 있고, 게다가 또 가을 야구도 더 재밌게 더 많은 경기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안건수 마지막 시즌 때 멋지게 롯데 우승하면서 그렇게 일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엔딩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우리 화수 경기 없으니까 푹 쉬시고,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악게임 하더라고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악게임도 많이 즐겨보시고, 또 우리 윤동희, 박세웅, 나경원도 이제 악게임 나갔으니까 또 그 야구 경기도 간간히 또 챙겨보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악게임 경기도 좀 즐기면서 화수 보내다가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또 롯데야구 또 보는 걸로 또 그렇게 하시죠. 자, 한 주 동안 우리 롯데 팬들도 모두 고생 많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악게임도 보고, 이제 목요일날 방송 못하겠구나. 저는 일요일날 삼성 경기 때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추석 보내시고, 그리고 추석 지난 일요일날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시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랄게요.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